네, 여러분,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또 오늘 행복한 방송 또 건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여러분 이제 노래 잘 듣고 오셨죠? 네, 지금부터는요, 우리 이은경 선생님 모시고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경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사실 금요일 날 우리가 항상 약속된 시간에 제가 방송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아닙니다. 네, 네, 네. 네. 선생님 덕분에 어제 이제 제사 제가 잘 모시고 왔습니다. 네, 네. 그러셨어요. 네. 네,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 네, 네. 이제 자식들이, 남자들이 이제 제사를 준비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네요. 역시, 네. 네, 네. 그렇게 변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근데 이 방송을 함께 듣는 아버님들이 계시면, 네, 제가 공공의 적이 확실히 될 것 같네요. 네. 네,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저희가 금요일 방송하다 이제 토요일로 방송을 조금 옮겼더니, 오늘은 뭐 시청자가 살짝, 네, 지금 한 네. 14분 정도 드라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끝나시면 뭐 오실 거고요. 우리 선생님하고 하는 상담 코너 미리 못 들으시면, 네, 또 끝나고 들으실 것 같긴 한데, 네. 자, 오늘도, 질문이요. 책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어머님들도 또 아버님들도 아시겠지만 책을 좋아하는 것조차도 책에 대한 취향조차도 어쨌든 어느 일정 부분은 타고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게 타고나기를 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책을 읽기를 좀 따분해하는 사람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아이들이 다 책을 좋아하지는 못하는 게 이제 그게 당연한 건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이란 게 아이의 성장과 그리고 훗날 생각하면 이제 공부랑 입시에까지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책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라고 해서 그냥 책 안 좋아하면 안 읽어도 돼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그 부분에 많이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참 운 좋게도 책을 좋아하는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정말 이렇게 제비뽑기를 잘 하신 거고요. 네. 따로 제가 책을 그렇네요. 네, 따로 책을 읽으라, 혹은 뭐 이 책을 사줄까, 이거 읽어볼래, 이 책도 재미있어라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제 어쨌든 책에 관해서는 그런 부분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책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좀 경험이 저 나름대로는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책은 타고난 것이, 그러니까 가장 그래도 많은 유전자 중에서 여러 가지 유전자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달리기를 굉장히 잘하는 경우에 아이가 달리기를 잘할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운동신경이 뛰어나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경우에는 제 유전자가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하게 유전되는 어떤 유전자가 있는가 하면, 책 같은 경우에는 유전의 영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성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환경에 의해서 책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책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님들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경우에 책을 좋아하는 아이, 책을 좋아하지 않아도 가까이 하는 아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아이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이의 책에 대한 인식은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의 역할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머님들의 노력, 아버님들의 노력에 따라서 조금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생활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방법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특별한 건 아닌데 우리가 흔히 알고는 있지만 막상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제 예를 들면 아이랑 책이 있는 공간을 이제 즐겁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아시겠지만 서점이나 도서관 이런 곳들인데요. 이제 그리고 혹은 요즘은 카페 스타일로 되어 있는 북카페 같은 곳도 있고요.
책을 도서 전시회, 도서 박람회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열리고 있어요. 책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곳들을 주말에 나들이 장소로 정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꼭 어떤 문제집을 고르기 위해서 가는 곳 혹은 영어 책을 대출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가고 어떤 책을 꼭 사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언제든 시간 날 때 가서 어떤 책이 또 있나 혹은 마음에 드는 책이 있다면 사줄 수 있는 아이가 원하는 책이 있다면 다른 걸 포기하고서라도 아이가 원하는 책을 사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어떤 어머님의 마음이 내가 아이가 원하는 책이 있다면 그건 내가 사주겠다라고 조금 이렇게 마음을 그렇게 먹으시는 것도 좋겠더라고요. 네. 예, 제가 되게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교감 선생님이실 때 저희 부부가 굉장히 어렸었고 저희 아이들이 되게 어릴 때였는데요. 그분 자녀들이 정말 소위 말하는 미국의 너무너무 좋은 명문대학교를 둘 다 진학을 하셨어요. 저희는 궁금한 마음에 여쭤봤거든요. 네. 비결이 뭐냐라고 했더니 그분은 딱 한 가지 말씀을 저희한테 하시더라고요. 틈날 때마다 서점에 갔고 서점에서 좋아하는 책을 고르고 사달라고 할 때 그걸 거절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희한테는 되게 좀 신선한 도전이 되었는데 막상 현실에서 저희도 그걸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책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아, 그쵸. 네. 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 사달라고 하는 책이 특히 저학년 아이들의 경우에는 계속 대부분 만화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의 가치도 좀, 없어 보이는 만화책을 자꾸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들과 이렇게 신경전이 계속 있었죠, 몇 년간. 네. 이제 그 과정을 어머님들이 겪게 되실 텐데요. 그래서 사준 책도 있고 못 사준 책도 있어요. 모든 책을 다 사주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어떤 그 가족 안에서, 책은 선물 받았을 때 너무 기쁜 것, 그리고 책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책은 가까이 하면 좋은 것, 책을 내가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나에게 좋은 거라는 그런 인식을 아이들한테 심어주시는 게 좋고요. 아이들이 어떤 이렇게 잘하는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아낌없이 보상을 해주고 칭찬을 해줘야 하는데 그럴 때 이제 그 수단이 책이 되면 참 좋겠어요. 물론 뭐 레고든 건담이든 다른 장난감을 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새로운 책을 자기 책을 가지는 기쁨을 좀 느끼면서 그럼 난 또 이 책을 읽고 싶어. 자기가 책에 관해서 계속 목표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부모님이 그런 분위기를 좀 잡아주시고요. 또 사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잘 아시지만 부모님이 책을 읽어야 아이들이 책을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제일 네. 힘들죠. 네. 네, 근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잘 안 되잖아요. 어렵죠. 네. 네, 그게 뭐 현실적으로 우아하게 소파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을 수 있는 그 정도 환경이 되는 부모님들은 정말 드무세요. 그렇죠. 그리고 네.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책을 정말 즐겁게 보는 그런 성인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때까지 성인이 돼서까지 늘 책 보고 공부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재미있지 않은 거예요, 성인들한테는. 그쵸. 책 말고도 너무나 다른 이제 할 것들도 많고 재미있는 거리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아이들이 한참 성장하는 그 시기 몇 년 정도는 네.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충분히 보여주시는 게 실제로 읽지 않으신다 하더라도요. 네, 그 모습을 아이들이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은 되게 차이가 크더라고요. 좀 보여주기 위한 쇼가 필요하다는 얘기신 거죠. 네, 쇼를 하더라도 네, 정말로 그 책을 즐거워서 읽는 게 아니더라 하더라도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만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건 아니야. 엄마도 책을 읽고 있어 라는 거를 아이가 알 수 있도록 아이도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에는 책을 억지로 읽을 때는 불만이 쌓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럴 때 엄마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그런데 책을 읽고 나면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가끔 재미있는 구절도 있어.
그리고 아주 가끔 재미있는 책이 발견되기도 하고 또 책을 읽고 나면 그래도 안 읽는 것보다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라고 솔직하게 엄마도 네. 싫어하지만 읽는 거야라는 걸 좀 오픈을 하고 싫지만 같이 읽는 거를 유도해 보는 것도 좀 이렇게 좀 필요한 시도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아이 입장에서 엄마도 좋아서 그렇게 읽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싫어도 읽긴 읽어야 되는구나. 싫어도 읽다 보니까 괜찮구나. 그리고 늘 책을 이렇게 가까이 두는 그런 집안 분위기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이제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제 큰아이는 유난히 책을 좋아했고요. 작은아이는 유난히 싫어했어요. 완전 이게 극명한데요, 이게? 네, 완전히 이제 딱 정말 태어나서부터 다르더라고요.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어머님들이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릴 때부터 책을 자꾸 꺼내다가 읽고 책장을 넘기고 내용을 몰라도, 한글을 몰라도 책이라는 그 물건 자체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아무리 책을 재미있게 엄마들이 막 부연동화 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을 만큼 재미있게 읽어줘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타고난 거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부모님이 가족 분위기, 집안 분위기, 거실 분위기를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주말에 즐거운 나들이는 책이 있는 공간으로 네. 항상 그럴 순 없지만 네. 뭐 4번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시도를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선생님께서 말씀 주시는 와중에 그 엄마 네. 보라님께서 이게 책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아마 올 수능도 사실은 독서 부분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작용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아마 이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아이들 서술형 대비 시험도 많은데 정말 네. 서술형 싫어하는 남자아이 네. 육아법이 있나요? 네, 잘 적을 수 있게요라고 이렇게 읽기도 싫어합니다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네. 뭐 맞아요. 방법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남자 아이들을 가진 어머님들은 또 혹은 그런 성향을 가진 여자 아이들 부모님들도 문제가 길어지면 문제를 아예 읽을 생각도 하지 않고 지문을 읽는 것부터 아주 힘들어하고요. 그쵸. 뭐 쓰는 것도 물론 정말 뭐 쓰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써야 되는 거에서 굉장히 좀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학교에서는요, 교실 네. 안에서는 좀 힘들어요. 그걸 아이 한 명 한 명을 막 독려해서 잘하게 이끌어주고 보상을 하고 아이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는요, 교실 안에서 선생님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보면요, 어떤 선생님은 그걸 신경 써서 하시지만 어떤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모든 선생님이 다 내 아이를 그렇게 글쓰기 좋아하고 열심히 쓰는 아이로 만들어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실망하지 마시고요. 아이의 그런 성향을 내가 알고 있다면 이끌어줄 사람은 엄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른이라 생각하면 되게 편한데요. 네. 우리도 너무 싫은 거 있잖아요. 그쵸. 싫은 게 네. 네, 저 밥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전혀 안 그렇게 보이시는데요. 네, 근데 정말 예전에 밥하다가 너무 싫어서 운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그랬거든요. 네. 네. 그럴 만큼 싫어하는데 매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네, 아이들 그러니까 밥을 하기는 하되 밥을 하는 나에게 자꾸 보상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외식을 하고 밥이 너무 하기 싫으면 시켜 먹거나 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안 하고 그 유혹을 이기고 제가 만약에 밥을 했어요. 해서 네. 식비도 아끼고 가족들이랑 건강하게 밥을 잘 먹었어요. 그럼 제가 잘한 거잖아요. 그쵸. 그 힘든 거를 이기고 제가 어쨌든 제 의지로 이제 그렇게 이겨내고 나서는 저 스스로한테 커피를 한 잔 사 마신다던가 아니면 읽고 싶던 책을 한 권 산다던가 이렇게 저 스스로한테 보상을 매번은 아니지만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네. 저를 결국에는 힘들지 않게 밥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지금도 밥을 좋아하진 않지만 밥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밥을 하는 게 하나도 힘들지가 않거든요. 네. 물론 시간이 흐른 탓도 있지만 그 어려웠던 그 마음이 힘든 그 시절에 이제 어쨌든 나에게 보상을 주면서 계속 다독였거든요. 네.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어른들 스스로한테 되게 쉽게 보상을 주면서 정작 이제 아이들이 힘들게 일기 한 편 쓴 거 가지고는 됐어 이렇게 그냥 끝내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쵸. 왜냐면 우리가 안 쓰니까 해봤으니까 네. 쉽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렇죠. 힘들게 일기 한 편 쓴 거, 책 한 권 네. 힘들게 읽은 거를.
근데 그 부분을 정말로 더 많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리고 사실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렇게 막 하나 한 거 가지고 막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보상해주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지나치기가 더 쉬운데, 그런데 유난히 읽기도 싫어하고 쓰기도 싫어하는 아이라면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정말 아이가 뭐 이렇게까지라고 생각할 만큼 많은 칭찬과 많은 격려, 보상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까지는요. 그게 이제 들어가야지만 아이도 내가 이거 되게 싫은데 읽는 것과 쓰는 것을 열심히 했더니 부모님한테서 이런 반응이 오는구나. 내가 되게 이제 좀 대단한 사람, 멋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구나라는 것을 좀 아이가 느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매일 일기 쓰기는 너무나 중요하고요. 매일 책을 읽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거를 싫어해서 거부하는 아이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라고 하는 거는 너무 이제 가혹한 일이고요. 네. 이제 우리도 너무 밥하기 힘들 때 외식하듯이 이제 아이도 매일 어떤 거를 강요해서 막 숨이 막힐 정도로 아이를 죄기보다는 이제 차츰차츰 들어가야죠. 책 읽는 것도, 그 다음에 일기 쓰는 것도, 그 다음에 일기랑 비롯해서 논술까지도 이제는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역사 논술이든 뭐 과학 논술이든 논술이라는 과목을 시작을 할 때 어머님들이 아이가 정말 내가 보기엔 너무너무 형편없게 썼어도 괜찮아요. 일단 썼으면 무조건 칭찬 엄청 많이 해주시고요. 거기에서 너무 정말 정말 잘했고 다음번에는 10줄에 한번 도전해보자. 도전한 걸 이루면 너가 읽고 싶은 책을 엄마는 사주고 싶어, 선물해주고 싶어, 우리 목표를 세우고 한번 같이 가보자. 이렇게. 혹은 엄마도 그럼 옆에서 일기를 10줄 써볼게. 우리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해서 내 아이는 내가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누가 그걸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읽기랑 쓰기가 싫어하는 아이들도 그걸 통해서 뭔가 자기가 이렇게 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경험을 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대한민국 모든 엄마 아니면 세계 모든 어머님들이, 네,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너무 속 시원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 토요일 날 저녁에 또 아이들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셔야 되는데, 이렇게 또 많은, 재능을, 네, 또 기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네, 네. 벌써 다음 주가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선생님 모시고 또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